지난 23일 일본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 열도에서 러시아가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투르프와 쿠나시르 섬, 사할린 등지에서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훈련에는 1만 명 이상의 군인과 군용 차량 500대, 항공기 약 30대, 함선 약 10척이 참가해 대규모의 상륙 작전 등을 벌였는데요. 러시아의 거듭된 훈련은 군사력이 수직 상승하고 있는 미국을 의식하여 이 섬의 영유권 주장과 동시에 일본 측에 경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본은 북방 영토에 대한 군사력 증강은 일본의 입장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러시아 대사관의 섬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고 소극적으로 항의했습니다. 일본의 항의에 러시아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일본 정부 관계자가 영토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라고 표현하며 북방 영토에서 방어 능력의 강화와 경제 발전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러시아 언론과 일본 대표 언론은 관련 기사를 대서특필했는데요.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러시아 측의 네티즌들은 일본 학교의 역사 수업이 완전히 배제된 것 같습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남은 섬을 주고 싶어 한다. 세기 초에 일본은 침략 국가였고 침략 전쟁을 일으켜 영토의 일부를 잃었다. 이건 당연하다. 패하면 국가를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만이 침략자를 진정시킬 수 있다. 특히 적이 러시아라면 말할 것도 없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일본을 비판했습니다. 일본 측의 네티즌들은 러시아와 일본의 군사력을 보면 항해 정도가 한계일 것이다. 북방 영토에 저희대가 간다면 붙잡히던가 침몰되던가 둘 중 하나겠지. 이제 북방 영토가 일본에 돌아올 일은 없다고 봐. 일본은 아베 정권부터 예전보다 더 러시아 푸틴 정권에 얕보이고 있다. 아베는 본인과 푸틴이 집권하는 동안 영토 문제를 진전시킬 거라며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 나가토 선언까지 발표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꼴이다. 아베, 스가가 둘 다 우호 외교를 빙자한 겁쟁 이외교에 얼마나 세금을 낭비했는지 생각하면 두 사람의 무능에 화가 난다. 거기에 더해 이번 카토의 입장 차이라는 발언은 패배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력의 차이에 아무 반항 못하고 미국이 하루빨리 일본의 미사일 기지를 지어주길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이 애처롭습니다. 일본이 북방 영토로 부르는 쿠릴 4개의 섬은 일본이 1854년부터 영유해오다 2차 대전 종전 후 전승국과 패전국 간 배상 문제를 규정한 국제법적 합의에 따라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된 땅인데요. 일본 정부는 합법적인 합의에 의한 결론임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실효 영토가 아닌 섬들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에 불법적으로 점령당했다고 앵무새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G7에 러시아를 넣는 것을 오랫동안 반대하는 등 러시아의 심기를 자잘하게 건드렸습니다. 특히 인상 깊은 것은 2019년 2월 일본에서 아이누족을 일본 정부에서 공식으로 원주민으로 인정을 한 일입니다. 아이누족은 홋카이도를 중심으로 일본 북부와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쿠릴 4개 섬 등 러시아 극동 지역에 거주해온 소수민족인데요. 스가는 기자회견에서 아이누분들이 민족으로서 명예와 존엄을 유지하고 다음 세대로 계승하는 것은 다양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일본 정부는 1800년대 말 소수민족 동화 정책을 펼치며 아이누족의 언어와 관습을 금지하고 토지를 몰수하고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등 차별 정책을 펼쳤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불려도 이상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아이누의 후손들은 아이누의 이누가 일본어로 개라는 이유로 개라고 놀림받았으며 결혼이나 취직에도 불이익을 당했다고 합니다. 한 아이누 노인의 말에 따르면 아이누인들은 일터에서 아이누어를 쓰다 걸리면 감독관에게 꾸중 들었다고 하는데요. 아이누족이 완전히 토인으로 무시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인식은 대만인과 조선인만도 못했을 것으로 생각되어 소름이 끼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8년 12월 쿠릴 사도에 거주하는 아이누족을 러시아의 원주민으로 인정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랬던 일본 정부가 돌연 차별하던 아이누족을 원주민이라고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은 쿠릴 사도를 둘러싼 러시아와의 영유권 분쟁을 의식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런 일본에게 적당히 하라는 듯 러시아는 갈수록 영토 문제에 강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러시아가 독도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의 편을 들어준 일을 아시나요? 한국이 일본의 야욕에 맞서 독도를 지켜내고 있는 것은 전 세계가 아는 사실이죠.
러시아는 2011년 국회 독도 영토 수호 대책특위 의원들에게 쿠릴 열도에 방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이걸 듣고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일본 자민당의 정조 회장은 러시아, 중국, 한국이 공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특별한 행동을 취할 수가 없었기에 일본 정부의 대응은 그걸로 끝났죠. 하지만 이 일은 일본 국내를 발칵 뒤집는 사건이었습니다. 한국 국회의 독도특위 의원들이 일본인들이 받을 수 없는 비자를 받고 쿠릴 열도로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곧 러시아가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한국도 쿠릴 열도가 러시아 영토임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일본인들은 쿠릴 열도에 가족이 있지 않은 이상 비자 없이 쿠릴 열도에 발을 디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짐과 동시에 그 일을 몹시 배아파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다른 영유권 분쟁 지역을 조사할 수 있었고 러시아는 일본과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나라인 한국을 쿠릴 열도에 받아들여 일본의 길을 누를 수 있었기 때문에 서로 윈윈이었던 사건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독도와 관련된 최초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쿠릴 열도 문제로 몇 번의 시위를 했는데 그중 시위 팻말에 쓰여진 문구가 유명해진 일이 있습니다. 러시아 군중들 사이에 타국의 언어로 쓰여진 팻말이 보입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일본 보고 배우라는 듯 일본어로 지리의 수업이라고 적은 타이틀 아래에 쿠릴 열도는 러시아 땅, 독도는 한국 땅, 센가쿠 열도는 중국 땅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이 사진은 2019년 당시 러시아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SNS에서 화제가 되며 국내 네티즌들은 대체로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독도가 우리나라라는 사실에 손을 들어준 또 다른 나라 중 스페인이 있습니다. 스페인 상원 도서관을 방문한 문 대통령에게 곤잘레스 도서관장이 1730년대 대한민국 한반도의 지도인데 한국인들에게 가장 와닿는 기록이 아닐까 싶다고 말하며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 영토라고 명확히 표시된 지도를 건넨 일이 있었죠. 유럽의 스페인까지 앞으로 일본의 의견을 부정하는 귀중한 단서를 한국에 내놓을 정도로 달라진 한국의 위상이 빛납니다. 다시 러시아와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지난 11일 일본 자위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회의 위협 요소로 부각시킨 내용의 2분 20초짜리 동영상을 제작해 논란이 되었죠. 일본의 안전 및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7개의 항목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다양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이 뒤따르는 것으로 보아 7개 항목은 일본을 위협하는 요소를 꼽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동해 독도 위치의 다케시마 영토 문제로 표시돼 있습니다.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쿠릴 열도 자리에는 북방 영토 문제라고 되어 있었으며 중국과의 여러 분쟁 지역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황당한 것은 유일하게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는 같은 세계적인 분쟁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시국에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홈페이지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데 이어 각 나라와의 분쟁 지역에 대해 표기한 영상을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있는 SNS에 올린다는 것은 정말 도발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러시아가 그 도발에 응하여 쿠릴 열도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러시아가 일본에게 너희는 우리에게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보면 러시아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퍼즐 조각이 맞춰지죠. 이쯤 되면 일본이 본전도 못 찾는 도발을 하는 건 혹시 관심받고 싶어서인지 의심이 듭니다. 한국이 강성해진 만큼 세계에서 한국과의 위상은 나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인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는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시야를 넓게 보며 여태까지 하던 대로 꾸준히 나아간다면 우리나라는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시청 감사합니다.